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가 1.3%로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오후장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시장에서 핫한 이슈 다뤄보고 저희가 매수해놓은 종목, 지금 공략 가능한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위즈 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산주들이 오늘 지붕 뚫고 하이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이 이미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 5천억 원대 규모의 추가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장중에 5만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방산 관련 종목들 대부분 다 3에서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권희 대표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방산주들 계속 들고 가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좋은 건지 의견이 어떠신가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홀딩이요? 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제죠. 그쵸? 문제죠. 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면 또 기회가 한번 오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신규 접근은 안 된다. 예, 좀 부담스럽고요. 이미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다 반영을 했고 현대로템은 이미 실적 했는데 일단 현대로템은 계속 이제 좋은 호재성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현대로템이 사실은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뒤늦게 반영되고 있다. 그다음에 K2 전차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추가 계약이 나올 거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방산주들은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일부 나오게 되면 사실은 좀 빠질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근데 종목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근데 여전히 추가 수주 기대감이라든지 동유럽 쪽으로 계속 지금 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조금 더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한 5일선을 일시적으로 하회한다든지 한 10일선까지 한번 밀리면 그때는 좀 단기적으로라도 좀 사보실 분들은 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도 혹시나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산주 느낌이 있는 조선주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군함정 건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이쪽 시장에 대한 진출을 모색 중인데 그래서 그런지 조선주도 방산주의 한 갈래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자리에서 조선주는 조선주만 가지고서도 밸류를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방산이 없더라도 충분히 더 업사이드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방산에 대한 밸류가 더 추가가 된다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더 업사이드가 열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좀 최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일부 비중 조절 정도만 하면서 보유자분들은 쭉 보유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버행 이슈가 많다 보니까 주가가 눌려 있는데 지금 MRO 사업을 더 들어가게 됐을 때 본격화됐을 때는 결국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중에는 이제 자금 조달 이슈가 한 번 정도는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방산 쪽에 대한 밸류를 더 끌고 오는 거는 더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본격화됐을 때 자금 조달 리스크도 함께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선만 놓고 본다면 조선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권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조선주도 이제 좀 방산주로 봐야 될까요? 너무 보려고 애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이제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방산 사업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거를 수주하냐 못하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쉽사리 그렇게 주겠느냐? 아주 간단한 것부터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닥 그렇게 지금 의미 있는 미국에서 수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산주로 편입하기보다는 방산도 한다 정도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본업이 돌아서고 있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업만 보더라도 지금 조선주들은 좀 핫합니다. 근데 방산으로 지금 보면 하나오션보다는 현대중공업이 더 좋아 보이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따라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홀드인데 여전히 일부 종목들은 좀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흐름을 보시면 계속 우상향을 하지만 한 2, 3일 정도 조정이 또 나올 때는 또 강하게 나오니까 그럴 때를 좀 노려보자. 제발 좀 빠질 때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은 조선대로 또 방산은 방산대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두 업황 모두 지금 요즘 너무 좋기 때문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장에서 또 가장 핫한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과 함께 또 밸류업 공시에 힘입어서 은행주가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우리금융지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면 오늘은 신한지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연초 이후 상승률만 봐도 거의 모든 5대 금융주들이 지금 코스피의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거든요. 코스피 상승률이 2.08%인 거에 비하면 KB금융은 무려 73.4%를 기록했고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신한지주 6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 은행주 상방 더 열려 있을까요? 일단 오늘 뭐 신한지주나 여러 회사들 얘기 들어보면 뭐 PBR을 2배까지 만들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신한지주 지금 PBR이 0.4배도 안 되거든요. 아, 네. 예, KB금융 같은 경우도 0.38배 정도니까 사실은 2배 가면 여기서 7배가 주가가 더 올라와야 되는데 네.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시를 그렇게 했으니까 PBR 1배라도 가면 지금 다행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은행주들이 그러면 그동안 왜 이렇게 저평가 받았느냐가 중요한데 성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고요. 규제 산업이라는 또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하던 정부가 밸류업을 해서 니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열심히 쓰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결국에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른 대기업들 이제 지금 흔히 이제 오너가 있다라고 하는 대기업들은 여전히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들은 대주주가 뭐 사실은 산업자본이 아니죠. 지금 대부분 국민연금이나 외국인들이 대주주인데 그러면 당연히 정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장 그래서 은행주들이 돈도 잘 버는데 배당도 많이 할 수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주주환원 정책을 얼마나 강하게 쓰냐 신한지주 이번에 좀 강하게 얘기하니까 급하게 오늘 뭐 장중에 10%까지 올라가던데 꾸준히 올라온 기업이 있고요. KB금융 같이 꾸준히 올라온 기업이 있고 신한주처럼 또 급등하는 종목이 있지만 결국에는 다 비슷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주주 환원 정책을 앞으로 내놓을 때마다 한 번씩 튀어 올라가는 모습 나올 거고요.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할수록 또 금융주들이 생각보다 수익률이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전장에 비해서 은행주들이 상승폭이 다소 둔화해서 보유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좀 수익을 챙겨야 될까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로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은행주가 약간의 우려가 되는 점은 금리 인하가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쵸. 보통 은행주가 기준금리가 올라야 예대 마진이 확대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금융주가 이번에는 수혜를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원래는 금융주가 같이 좀 빠지는 게 정상적입니다. 맞아요. 근데 네. 국내 같은 경우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배당을 잡게 되고 배당을 올리고 지금 자사주를 더 사겠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예금리를 보던 사람들이 자금을 빼서 오히려 밸류업을 더 높여가는 결국 배당을 더 크게 확대하고 있는 지금 금융지주자가 더 수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구간에는 글로벌 금융지수와 상관없이 국내에서는 은행주들은 이제 배당을 더 늘리고 있는 상태에다가 자사주를 더 사는 상태 결국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도 저는 결국은 밸류업에서 가장 돋보이는 금융주들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뭐 KB금융이나 뭐 BNK 금융지주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금융사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좀 굉장히 큰 모멘텀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금융 업종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이 네. 은행주 중에서 KB금융과 BNK금융지주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왜 이 두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걸까요? 사실은 신한지주가 원래 대장인데요. 뭐 신한지주까지 원래 본다면 뭐 3개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신한지주뿐만 아니고 이제 KB금융이 원래 리딩 기업 가장 먼저 이제 앞서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등이 업사이드는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BNK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다른 금융사들에 대비 약간 저평가 매력이 더 높기 때문에 약간 지방은행 쪽까지 본다면 BNK금융지주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 외로 본다면 KB금융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3개 정도만 지켜보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 뭔가 더 퍼진다면 다른 종목까지 볼 수가 있겠지만 주주 환원에서 뭔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인 거니까 이 주주 환원과 연관된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는 이 종목들만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도 은행주들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의견이 합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KB금융이 먼저 은행주들 내에서는 먼저 갔는데 그 뒤를 이어서 신한지주와 또 우리금융지주도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KB금융과 BNK금융지주 그리고 대장으로 오늘 또 신한지주까지 이 세 종목을 앞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는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수가 올라도 내려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가고 있습니다. 최근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에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수출 3년 연속 증가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수출 호실적을 이끌고 있는데요. 지난주 호실적을 기록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도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내놓은 목표 주가 100만 원대를 지금 뚫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 바이오시밀러 말고 또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바이오시밀러는 우리나라에는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에피스 뭐 이 정도 2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는 뭐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그냥 CMO, CDMO 회사라고 보면 일단은 바이오시밀러 대장인 셀트리온은 뭐 진펜트라든지 공장 증설 이슈, 그다음에 2분기 호실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뭐 CDMO 물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주가가 계속 탄력을 받는 건데 그 외에도 여전히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바이오텍 회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최근에 이유 없이 빠졌다가 이유 없이 올라가는 뭐 알테오젠도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3만 원을 맨날 돌파만 하면 자꾸 무너지는 ABL 바이오도 저는 여전히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향후에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보면 결국에 이제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간에 들어가면 성장성이 갑자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뭐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런 주요 종목들 좀 올드하지만 다 알지만 뭐 하는지 잘 모르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름은 많이 들어본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숫자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숫자가 안 나오면 빠질 거고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주를 보실 거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는 게 맞고요. 바이넥스 같은 종목은 약간 모멘텀 플레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생물보안법 뭐 통과되고 나면 또 한번 뭐 그쪽은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건희 대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제약 바이오 종목 내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테마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는 바이넥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오른 이유가 CDMO 시장 규모가 5년 뒤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또 투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이런 바이오시밀러 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바이오시밀러 이외에도 제약바이오 자체는 이번에 금리 인하에서도 수혜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중 분쟁 이런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에서도 지금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테두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미중 분쟁 수혜도 될 수가 있겠고 뭔가 정치적인 리스크가 지금 가장 적은 업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에서 지금 뭔가 지수를 버티게 하려면 결국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2분기에 대한 지금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바이오가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세트론이 약간 돌면서 올라가는 상태. 그렇게 더 본다면 이제 동아 ST라는 종목 자체도 이제 4분기에 지금 관련돼서 유럽 쪽에다가 판매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또 올라온 상태가 있어서 결국 이제 유럽 쪽으로 또는 미국 쪽으로 판매가 점점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와 또 더불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에이비의 바이오가 됐던 리가켄 바이오가 됐던 다른 종목들도 결국은 지금 금리나 수혜가 또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비오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들의 어닝 발표가 있는데 그런 어닝 발표와도 연관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유리한 구간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순환매를 한 번씩은 더 노려봐야 되는 시기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순환매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또 눈에 띄는 종목이 1,000원대 종목이 5,000원대로 뛴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셀리드라는 종목인데요. 4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직행했고 현재도 5%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변에 보면 코로나19 다시금 감염된 환자 수가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셀리드라는 종목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예전에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도 이런 테마들이 한 번씩 나왔잖아요. 셀리드 좀 단기적으로 끝나기에는 벌써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테마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오늘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별로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맞다. 정신 건강에. 그걸 2,000원에 사셨으면은 지금 행복하게 파실 걸 고민하시면 되지만 지금 5,000원에 봤다라고 하면 아, 이거 눈 베렸다 그러고 안 보시는 게 뭐 마음 편하실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죽는 사람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거 그냥 진단 키트 좀 팔린다고 해서 키트 업체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한 10몇 개가 넘는데 다 나눠 먹으면 얼마나 그 수익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단기 급등시 매도 전략이고요. 지금 워낙 그쪽에 많이 주가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줘도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또 시장이 또 이렇게 주도주들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로 막 몰렸던 자금들이 이제 여기저기로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일부 세력들이 붙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데 혹해서 고점에 괜히 그냥 남의 거 비싸게 사주는 역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어지러운 테마 장세 속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 두 분은 오후장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은 기분 좋게 우리 증시 반등에 나서곤 있지만 여전히 지수 방향성은 명확하게 지금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테마가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현재도 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팅밸브 관련 종목이라 한국가스공사 지금 10% 넘게 급등 중이고 한선 엔지니어링은 결국에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네요. 오후장에도 이 시세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대왕고래 이슈 주식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스테마 같은 경우는 또 다음 달에 또 일정이 잡혀져 있다라고 어저께 발표가 나왔다 보니까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테마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사게 되면 잘못하면 윗꼬리에 당할 수도 있고 고점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제 결국 리딩하는 테마다라고 봤을 때 연말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더 약간 상승적으로 이어질 걸로 봅니다만은 매매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올라갈 때 잘못 따라가게 되면 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가스테마들은 약간 이슈가 조용해지고 약간 눌렸을 때 다시 한 번 더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뭔가 좀 공격적으로 본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눌림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다음 달 앞두고서 한 번 더 눌렸을 때 그때 더 공략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규 접근을 피하는 걸로 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볼까요? 다음 달까지 끌고 갈까요? 보유 계신 분들은 연말까지 어차피 이벤트가 이어지기 때문에 단가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다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이 나올 거기 때문에 비중 조절만 하시면서 보유 관점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 주 FOMC를 비롯한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 국내 증시도 이에 훈풍을 받아서 동반 상승한다면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섹터 자체는 지금 언급한 섹터 말고 다른 걸 보면 네. 그나마 좋은 쪽이 지금 화장품이 굉장히 좋거든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네. 일부 종목들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예, 뭐 조금씩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예, 실리콘투가 한 8% 이상 올라오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거의 한 8%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간다는 거는 이번 2분기에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지금 신호탄을 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품주 지난주에 조정을 좀 급하게 더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 미국향으로 이제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일부 이제 흥행하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보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볼 만하고 실적 발표 전까지는 한번 끌고 가봐도 괜찮은 섹터가 저는 화장품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오후 1시경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화장품 중소형주들이 또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이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핫한 이슈 외에 우리가 본다면 화장품 sek터 눈여겨보자라고 이건희 대표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떤 섹터 보고 계실까요? 저는 약간 의외로 약간 저평가, 그러니까 저가에서 뭔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본다면 반도체 쪽을 다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 빅테크들의 어닝 발표도 있고, 그다음 BOJ랑 FOMC가 끝나게 되면 미국에서도 아마 소형주가 차익 매도가 나타나게 되면 빅테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국내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증설 관련해서 YC한테 발주 물량 놓는데 아마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쪽에서 더 발주 물량이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더 단기 반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낙폭과대가 나타났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반도체, 그와 관련된 밸류 체인들을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좀 단기로 유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는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는 매수해놓은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핫한 이슈 혹은 두 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화장품과 반도체 종목 내에서 매수해놓은 종목이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건희 대표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 어떤 종목 꼽아오셨을까요? 네, 셀트리온 갖고 나왔고요. 셀트리온 아마 추천해 보는 게 제가 굉장히 오랜만인데. 셀트리온이요. 예, 아까 다뤘던 종목인데. 그렇죠. 네. 일단 실적도 돌아서고 또 이제 예전에 이제 램시마 한마디로 셀트리온 여러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램시마라는 게 가장 컸죠. 이제 그걸 이제 S 제형으로 바꾼 게 진펜트라인데 그쪽은 여전히 지금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약인데 단가가 더 비싼 거를 더 많이 팔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램시마가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을 이 진펜트라로 좀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침투율은 좀 생각보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을 하고 나서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더 좋게 나올 텐데 생각보다 이제 가이던스 대비 좀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가이던스가 지금 한 730억대 정도 있는데 이게 750억만 나와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19만 5천 원만 가면 계속 빠지던 주가가 20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돌파한 게 아니라 거래량을 대량 동반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은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좀 있다. 네, 그렇게 보면 적어도 1차 목표가를 한 25만 원까지는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건희 대표는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말씀해 주셨고 그럼 우리 이가람 매니저는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저는 금융주가 되겠고요.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신한지주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종목은 가장 좋은 점은 사측에서 주가 부양 의지가 너무나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장이 약해지게 되면 매수가 더 쏠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도 이미 자사주 매입을 50억씩 이상 매일매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공시상에서는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자사주 매입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소각을 하고 다시 한번 또다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공시가 더 올라오게 되면 주가는 내려가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봐야 아직 0.5배 정도
5배도 안 된 상태라서 전 최소한 PBR 0.7배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주가도 따졌을 때는 7만 원대 이상 올라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뭔가 좀 불안정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신한지주 같은 이런 강력한 종목들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만 제시해드리면 목표가는 7만 원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5만 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에 신한지주가 10%대까지 급등을 했는데 지금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는 제약 바이오내에서 셀트리온을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전고점 부근으로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는 신한지주 목표가 7만 원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